안녕하세요, 세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견해와 지금 솔라나가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솔라나가 시가총액이 현재 BNB를 제치면서 테더를 제외하고 3위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미국과 또 중국의 어떤 미묘한 신경전이나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거대 세력 간의 어떤 이권 다툼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코인을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번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영원히 오르는 코인 없고 영원히 오르는 자산이라는 건 없습니다. 지금 구독자님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요즘에 인간지표라고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한 사람들도 수익을 잘 내고 있고, 그런 분들이 되게 이거 쉽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장을 겪으면서 이제까지 코인 시장이 항상 성장해 왔고, 그 성장하는 과정에서 항상 있었던 일인데, 신규 진입자들이 조금 돈을 벌어야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손실이 났을 때에도 이 시장을 떠나지 않고 더 공부하고 더 애정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 가상자산을 점점 믿어가는 인구가 늘어가고, 이 비트코인을 믿는 인구가 늘어왔었다. 이제까지의 어떤 가상자산의 발전의 어떤 역사가 항상 그런 식이었는데, 이번 사이클에서도 아주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가 비트코인만 사야지 라고 생각했다가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좀 괜찮아 보이네, 이더리움도 샀다가 솔라나, BNB 다 괜찮아 보이네 이러면서 점점 눈이 점점 이렇게 낮아지다가 나중에는 생각보다 VC들한테 투자를 잘 받은 알트코인들도 하방보다는 상방이 훨씬 더 많이 열려 있구나, 이런 식으로 점점 확장을 해 나가면서 이 가상자산 전체에 대한 어떤 미래의 확실성,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증가를 해 왔단 말이죠. 또 실제로 이 안에서 그렇게 믿어온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온 거를 봤기 때문에 또 더더욱 이 시장의 성장함에 따라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번 시즌에서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도미넌스 차트를 보면 아직 많이 빠지고 있다던가 그런 상황은 아닌데, 지금 알트코인을 사도 돼요? 라고 누가 저한테 물어본다고 하면은 사지 말라고 할 거예요. 사지 말라고 할 거고, 저는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DCA라는 말이 있잖아요. DCA, 매달 정해진 매달 혹은 매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돈을 산다. 근데 DCA를 저라면 지금 같은 때에는 오히려 멈추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각자의 방식이 있는 거니까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순 없지만, 저라면은 DCA를 하더라도 지금 같은 마켓 타이밍에는 굳이 안 한다라는 거예요. 알트코인에 한해서는. 근데 비트코인이면은 얘기가 좀 달라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에서 변동성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도 가상자산을 굉장히 투자를 잘하는 분과 좀 전화를 길게 했는데, 비트코인은 뭔가 매수 매도하는 그런 영역의 자산이 아니라 모아만 가는 자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비트코인을 가지고 계시고 포트폴리오로 가지고 있으시다고 하면은 저는 비트코인은 아예 무매도 전략을 취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좀 볼 거는 코인베이스와 솔라나 차트를 먼저 볼 건데,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코인베이스라는 미국 거래소의 상장 후 가격 흐름인데, 저점 대비 421% 올랐어요. 자, 이 코인베이스라는 거래소가 미국 거래소다, 미국 자본에 의해 만들어진 거래소다라는 거를 인지를 해주세요.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사실 미국 자본이거든요. 이 솔라나가 굉장히 한번 떨어졌던 적이 있는데, 그 이유가 FTX 거래소가 파산을 하면서
이 솔라나도 굉장히 많이 피해를 봤었어요. 솔라나와 관련된 그런 자금들이 FTX 거래소와 알라메다 리서치와 굉장히 큰 관련이 있었는데, FTX 거래소가 망함에 따라서 이 솔라나라는 가상자산도 굉장히 많이 내려갔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솔라나라는 코인이 전고점까지 168%만 오르면은 지난 불장 고점을 돌파하는 상황인데, 솔라나가 왜 이렇게 가격이 잘 오르고 있냐? 저점 대비해서 1100%가 올랐으니까 진짜 잘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어떤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게 됐어요. 자, FTX 거래소가 파산했던 거를 잠깐 봐보면요. 자, 이 FTX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기업이에요. 미국의 기업인데, 모든 고객의 자산 인출이 중단된 금융 사기 사건, 장부 거래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2022년 루나 대폭락을 뛰어넘어 최대 규모를 경신한 금융 사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 코인데스크가 알라메다 리서치의 자금 유동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FTX의 자산은 알라메다 리서치가 보유를 하고 있고, 146억 달러의 자산 중 3분의 1 이상을 자사 토큰인 FTT 혹은 자사에서 푸시해주던 솔라나로만 보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자산은 자금 유동성이 제로에 가까운 내용이다 라는 거예요. 자, 솔라나라는 거를 굉장히 이제 이 FTX 거래소가 밀었단 말이에요. 이 솔라나를 밀었어요. 근데 이 FTX 거래소가 미국의 기업이잖아요. 이 미국의 기업이 솔라나를 엄청 밀고 있었는데, 파산을 당하면서 가지고 있던 솔라나를 시장에 던지면서 솔라나 가격이 엄청 내려간 거예요. 네, 애초에 이 솔라나도 미국의 자본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코인이었던 거예요. 자, 이 정도만 간단하게 보고. 자, 근데 지금 시점에서 12월 20일 솔라나 FTX 희생 가능성에 이더리움 대항마 부각. 이더리움 대항마 부각이란 얘기는 옛날부터 많이 있었던 얘기라서 생략을 할 수 있겠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중요 내용은 FTX 회생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보시다시피 코인베이스가 미국 코인 거래소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미국이 이 코인베이스를 필두로 이 FTX 거래소도 살림으로써 미국이 이 전 세계 가상자산 패권을 중국과의 어떤 이권 전쟁에서 유리한 포지션을 가져가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자, 보시면 2023년 11월 4일 기사인데, 미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BTC는 20.7만 개고 2위는 중국이다.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자, 1등이 미국, 2등이 중국, 3등이 이제 우크라이나, 4등이 엘살바도르, 5등이 핀란드, 6등이 이제 조지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저번 영상에서 비트코인 투자는 지능순이란 얘기를 했죠. 그런데 지능순인데 전 세계 패권을 가장 세게 쥐고 있는 미국이라는 강대 국가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들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센 중국이 두 번째로 많이 들고 있고요. 재밌죠? 재밌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또 재밌는 이유가 뭐냐면 2017년도 정도까지는 미국이 아니라 2017년도까지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 자금들이 대부분 이 가상자산 시장을 주름잡고 있었고, 중국이 가장 많이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씬에서 자리 잡고 있는 거래소들, 여기 나와 있는 코인마켓 기준으로 1등 바이낸스, OKX, 바이비트, 비트겟, 등등, 비트겟은 오래되진 않았지만, 이러한 이제 거래소들이 주름잡고 있는 대부분의 거래소들이 다 이제 중국 자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어떻게 보면은 이 가상자산 씬에 패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비트코인의 오래된 채굴자들도 중국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가상자산 시장의 사업이 싱가포르에서 진행을 많이 되는데요. 싱가포르. 근데 이 싱가포르에 가보면 가상자산 씬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제가 가서 얘기해본 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업계에서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은 건데, 싱가포르에 가보면 진짜 다 중국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마치 카르텔 형성을 한 것처럼 서로 거래소 관계자들끼리는 다 알고 지내고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상장 기회도 서로 엿보고 그런 식으로 카르텔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이 중국과의 어떤 패권 경쟁에서 이기려면은 이들도 이들만의 뭔가 카르텔 힘 이런 것들을 키워야 뭔가 이렇게 경쟁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합리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코인베이스는 상장이 잘 되어 있고 코인베이스 잘 가니까 코인베이스를 필두로 FTX 거래소도 살려가지고 대항마로 놓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실제로 이제 미국의 견제가 바이낸스를 견제를 함으로써 미국 시장에서 그 창펑자오가 사임을 했죠. 최근에 있었던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또 더불어서 비트파이넥스에서 발행했던 테더를 또 떠올릴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 시가총액이 높은 스테이블 코인 중에 가장 이제 높은 거는 테더잖아요. 테더가 USDT인데 이 USDT를 발행한 게 비트파이넥스거든요. 근데 비트파이넥스는 홍콩에 설립한 암호화폐 거래소라는 거예요. 자, 이 비트파이넥스는 중국 자본이고 중국 자본으로 만들어진 게 테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비트파이넥스를 잘 아마 모르시겠지만 비트파이넥스가 2016년도 17년도까지는 굉장히 이제 잘 나가던 거래소였고 제일 많이 거래량을 가지고 있는 거래소였어요, 비트파이넥스가. 그래서 2018년도 기사를 보면은 비트코인 급락 원인은 테더다 하면서 테더에 대한 공격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문제가 많았는데, 그러한 문제들을 계속해서 겪어오면서도 테더는 꿋꿋하게 살아남았고 계속해서 문제 제기한 것을 다 돌파해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테더사가 하는 것들을 보면은 이렇게 문제가 제기될 때 당시는 회계 감사를 정확히 잘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지적을 받다 보니까 테더사에서도 2011년도부터는 이제 회계 감사를 받기 시작했는데 긍정적으로 바뀌어서 미국의 주요 기관들을 통해서 회계 감사를 받고 있는데, 그 후에는 테더로 수익을 실제로 많이 내기도 했고 매출이 워낙 높다 보니까 테더에 대한 이슈는 많은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거의 좀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이 굳혀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테더 이슈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자,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USDT가 미국에서 발행을 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한다면요, 자, USDC는 미국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USDC는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서클사와 함께 참여하는 프로젝트인 암호화폐다. 자, 시가총액 중에선 2위라는 거예요. 2위. 그런데 USDT 테더가 이제까지 돈을 벌어온 형태를 보면은 거의 미국이 달러를 발행하는 것처럼 USDT를 발행해서 그 돈으로 다른 이제 자산들에 투자를 하면서 자산을 계속해서 늘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익 모델 자체가 너무 안정적이고 너무 좋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축통화라는 그 달러라는 그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패권국가의 힘을 중국이 테더를 통해서 누리고 있는 것과 비슷한 효과인 건데, 이게 굉장히 눈에 가시일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USDT를 많이 공격한 거고, USDT는 그 공격에 의해서 현재는 포트폴리오의 50% 이상을 미국 국채로 남겨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테더를 좀 더 규제 아니나 규제를 할 수는 있겠지만 테더를 없애거나 망하게 하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다. 왜냐, 포트폴리오의 절반이 미국 국채니까.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USDC 발행사인 서클을 지분을 코인베이스가 인수를 했다는 거예요. 자, 지분을 인수를 했고, 인수를 한 다음에 했던 게 USDC 발행사 서클 2024년도에는 IPO를 검토하겠다. 자, 코인베이스는 상장을 이제 21년도 말인가 22년도 초에 했죠. 그때 했는데 서클사를 24년도 IPO를 검토하겠대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 뭔가 느낌이 코인베이스 상장할 때가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의 최고점이었단 말이에요. 최고점 부근에서 들어왔어요. 상장을 했어요. 상장하고 좀 오르다가 굉장히 가격이 많이 내려간 상태에서 다시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는데, 21년도 말에 했었네요. 21년도 말에. 근데 이번에 보니까 서클사도 24년 IPO 검토를 하고 25년에 상장을 할 때 고점 부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지속적으로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자, USDC 발행사 대표가 25년도에는 모든 디지털 자산이 규제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 이 USDC를 만든 서클사도 있고 미국과 어떤 중국의 그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이 USDT에 대한 공격이, 테더에 대한 공격이 좀 더 있을 수도 있겠다. 그걸로 인해서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이나 그런 출렁이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미국이 중국의 어떤 가상자산 거래소라던가 테더라던가 이런 거를 견제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코인 가격이라던가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코인들도 가치 부양을 해 나갈 것이라는 전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 코인베이스의 주가도 계속 올라간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 솔라나도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고 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제가 알트코인을 사요 마요라고 하면은 진짜 저는 좀 지금 같은 데 사는 게 굉장히 이제 독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자, 보세요. 이 솔라나라는 자산은 저점 대비 1140%가 올랐어요. 1140%가 오른 자산을 지금 산다고 하면은 만약에 조정이 온다면요, 그냥 이렇게 50% 하락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50% 하락, 60% 하락이 올 수도 있어요. 60% 하락, 70% 하락, 이렇게도 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고점에 물리는 경우가 이 가상자산을 투자하면서 망하는 케이스인 건데, 이런 걸 경험하실 수도 있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잘 가고 있는 자산들, 코인베이스 주식이라던가 솔라나라던가 조정이 크게 왔을 때 그때 분할 매수를 통해서 포트폴리오에 담아서 줍고 나중에 상승장에 파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런 고점일 때부터 DCA를 시작한다던가, 사실상 이제 DCA를 시작한다기보다는 고점에 물려서 강제로 DCA를 하게 되는 경우는 있겠지만, 우리 이제 현명한 투자자 여러분, 우리 구독자님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욕심을 더 낸다라고 하면은 솔라나가 메인넷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 코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솔라나라는 코인이 잘 되게 만들려고 작정을 한 코인이다라고 하면은 이 솔라나 생태계 내에서 기회를 잡는 것도 방법이란 말이에요. 코인마켓캡에서 제가 보니까 가상자산 들어간 다음에 카테고리를 누르면은 이런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솔라나 생태계를 찾아가는 거예요. 솔라나 생태계. 막상 또 갑자기 보려고 하니까 안 보이는데, VC들이 어디 투자했는지도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VC가 투자한 포트폴리오 모음 이런 것도 볼 수 있으니까 이용하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고, 레이어 2에는 어떤 게 있는가? 솔라나 여기 있네요. 솔라나 에코시스템. 그러면은 솔라나가 지금 굉장히 잘 가고 있으니까 이 솔라나를 기축통화로 쓰는 생태계 내에 있는 그런 알트코인들은 기회가 또 엄청 많단 말이에요. 최근에 이 본크라는 코인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 지금은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 RNDR 렌더라는 코인도 많이 올랐었고, 레이디움 같은 경우에는 솔라나 생태계에서 되게 유명한 코인이죠. 일주일 만에 150%가 올랐다라고 하고, 솔라니움도 봤던 것 같은데, 이런 코인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좀 더 딥하게 진짜 공격적으로 기회를 잡고 싶다라는 분들은 지금 나와있는 솔라나 생태계에 있는 알트코인들을 잡아볼 수도 있는 것이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솔라나 생태계의 유저들을 팔로우하면서 신규 생태계가 만들어질 때, 아니면 신규 프로젝트가 나왔을 때 집중 투자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노력을 통해 충분히 기회를 발굴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넘쳐나고 있으니까 기회를 잡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실행하시면 되고, 실행하신 다음에 저한테 그 개인 오픈 카톡 제가 열어놨거든요. 거기에 이제 연락해서
이거 좋습니다라고 말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좀 너무 또 재밌게 같이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 영상이 굉장히 또 유익합니다. 이번 연도 제가 영상을 쭉 돌아보니까 굉장히 마켓 타이밍이나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잘 들어맞은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구독자님들이 좋은 결과를 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주변에도 이런 좋은 유튜버, 이런 좋은 채널이 있으니까 한번 보고 제 책도 한번 선물 이렇게 해드리면서 한번 봐봐라 이렇게 해보시면은 크리스마스 선물, 연초 선물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